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 들어서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에 다시 3,000선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나흘간 무려 5조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팔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주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 거래일에 장중 1121원까지 치솟다가 1118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환율치고는 꽤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떠나고 있는지, 앞으로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2월 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죠.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더 점잖은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회사 주식이 요즘 난리인데 뭐 하루에 100%도 넘게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은 50% 폭락했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은 또 한 70% 올랐다가 그러고 있네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으니까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3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예. 전날보다 68% 올랐고요. 그 27일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135%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날인 28일에는 44% 폭락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특히 28일을 보면요 장중에 483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112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을 보자면 하루 만에 거의 4분의 1 토막, 재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예. 난 거예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주당 한 2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급등한 거죠. 1월 상승률만 따지니까 1600%가 넘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라고 보면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집중 매수한 결과입니다. 예. 게임스톱 대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왔는데 현재는 어떠냐라면 양쪽 다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헤지펀드 가운데 멜빈 캐피털과 시트론 리서치 등은 이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아주 주가가 쌀 때 공매도를 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가 한 10배 올랐으면 손실이 꽤 많이 난 거죠. 네, 그래서 1월 한 달간 헤지펀드가 게임스톱과 관련해서 입은 손실이 약 22조 원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트론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거든요. 네. 그런데 29일 날 CEO가 나와서 다시는 숏 보고서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공매도 리서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성격 자체를 아예 이번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지금은 공매도 하기가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티기 모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미 초기에 들어갔다가 그 결과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곳들을 빼고서 예. 다시 새로운 헤지펀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요. 주가가 좀 내려가면 돈을 버는 게 공매도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매도를 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게임스톱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고작 8%, 500만 달러 수준 주는데 그쳤습니다. 일부는 손실 떠안고 판 떠났는데 신규 헤지펀드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는 29%까지 올랐고요. 연 29%? 네, 한 번 빌린 주식을 또 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50%, 60%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게임스톱 공매도 주식 총액이 약 1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주식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자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런다는 거죠. 사실 이자가 공매도가 29%. 인기가 없으면 주식을 빌릴 때 빌리는 이자가 싸겠죠. 그렇겠죠. 빌려가려는 사람이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빌려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이 얼마나 공매도 주식 총액이 많냐라고 보면 총액 기준으로 미국에서 테슬라, 애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게임스톱의 시가총액 자체가 얘네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매도 주식 잔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공매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이 게임에 동참을 해서 지금 해외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그 월스트리트 베츠라는 우리로 치면 DC의 주식 갤러리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이제 투더문 아직도 얘들이 정신 못 차렸다 혼내주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주가가 달까지 올라가 데까지 한번 가보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동참을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게임스톱에 투자해서 많이 수익을 올렸다라는 분들이 보여요.
이게 통계로도 나오는 게 예탁 결제원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9일 기준으로 예탁원을 통한 게임스톱 결제 금액,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와 매도를 합친 겁니다. 예. 1,600억 원 어치가 됐습니다. 4,3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고요. 9,700만 달러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400억 달러 정도 이제 순매도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전부터 게임스톱 주가가 21일에서 25일에 40에서 70달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날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꽤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작은 주식이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그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한 불만들이 좀 있기도 했고, 꼭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저 월스트리트에 돈 잘 버는 기관 투자자들 얄미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사실 예.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월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사회적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실패했다라고 보는데 이번엔 진짜 성공했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뭔가 이 파워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그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스퀘어에 보면은 굉장히 큰 전광판 있잖아요. 예. 그걸 세를 내 가지고 GM이 고 브루라는 이제 광고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GM이 이제 계속 가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GM이가 이 게임스톱의 네, 약자입니다. 약자죠? 티커. 예. 예. 오클라호마 시티 전광판에도 We are not leaving GM이, 우리는 GM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차익 실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뭉쳐서 떠나지 않겠다.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공매도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불거진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가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홍보용 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합니다.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한 현수막을 부착해서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오가면서 공매도 폐지에 대한 그 여론을 환기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이 공매도 투자자들 때문에 과거에도 적정 가치보다 할인돼서 싸게 거래됐을 수는 있는데 지금 $300 넘는 이 주가도 사실은 무모하고 비이성적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를 예를 들면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야 정상화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두면 정말 달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람직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하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단순한 주식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 예. 운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3월 16일에 재개하기로는 했는데 이것도 분위기는 보면 재개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네, 아무래도 여론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요. 예. IMF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1월 25일 날 증권사 9에서 10곳의 실무진과 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러면서 원래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이걸 이게 다 모아가지고 좀 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해가지고 개인들 공매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9월 개발 완료 계획이었거든요. 지난해 9월. 네. 아니요. 오는 올해, 9월이요. 올해 네. 9월. 예, 근데 예. 이걸 6월까지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3개월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시스템을 완비한다라는 네.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 좀 연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나왔던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지 말라고 금융당국이 권고안을 낸 것.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은행이 배당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래도 금융당국하고 물밑에서 좀 조율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긴 네네네.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또 드문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은행 주식 투자한 분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지난 연말에 배당 좀 받으려고 이거 샀는데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논란이 좀 되고 있네요. 네, 2019년 배당액 기준으로 보니까 만약에 20% 이내로 맞추면 전년도 배당 비율의 5분의 1이 깎이는 셈입니다. 이러니까 금융지주사들이 아직 이거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정하지 못했는데요. 예. 이유가 뭐냐면 이 주주 반발 등이 있고요. 이게 업무상 배임 혐의나 주주 대표 소송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금융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을 고발하거나 소송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당국의 그 권고를 어기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법률적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고 당국 권고를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러게 개인 회사 또는 사기업이면 배당을 얼마나 하든 배당 가능 이익 중에 배당하는 건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데 뭘 배당을 하라 마라 뭐 당국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융회사라서. 금융회사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반 회사는 그냥 망하세요 하면 되는데 금융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걸 좀 미리 남겨놓으라는 뜻이라서 이분들 얘기도 맞고 저분들 얘기도 맞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정원 씨가 질문 보내주셨네요. 세금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금 내시려면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된다고 가상 계좌 번호를 적어놨더라. 그런데 돈을 보내려고 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있던데 이런 가상 계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가상 계좌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가서 돈 받을 분이 이 계좌를 예를 들면 한 3,000개로 찢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세금은 다 국세청 계좌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세청 계좌번호 하나만 여기로 보내세요라고 공지하면 온 국민이 다 그 계좌로 돈을 보낼 거고 그 가운데는 동명이인도 있고 뭐 하루에도 뭐 수십만 명이 돈 보낼 테니까 확인도 안 되고 복잡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그래서 국세청이 은행한테 가서 원래 내 계좌는 하나지만 이 계좌를 5,000개, 10,000개로 찢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계좌를 찢어주죠. 그게 바로 하나하나가 가상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강당을 여러 개 칸막이를 하면 방이 여러 개 생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은행 계좌도 칸막이를 해서 여러 개로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은행은 왜 이런 거 해주냐 하면 이렇게 가상 계좌로 돈을 받으면 한 번 받을 때마다 200원에서 300원 정도 수수료를 은행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가는 사람한테도 수수료 받고 또 돈 보내는 사람한테도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래서 계좌 찢어주는 가상 계좌 서비스를 은행도 해달라면 열심히 잘 해줍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요즘 주식시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 주식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주식을 팔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외국인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외환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함께 들여다보는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애널리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말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 2달 사이에는 이렇게 높은 환율이 없었다면서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일단 11월 초 이후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뭐 작년 가을부터 환율이 계속 하락해 왔고 또 올해 첫 거래에는 80.3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1,080.3원. 3원. 예, 예. 사실 시장에서도 약달러 환율 하락 등을 계속 전망을 했었는데 역시 환율이 쉽지 않은 게 어쨌든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이번 달 1월 초 대비 거의 40원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를 줄은 전문가들도 예상 밖이었다 그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얼마에 마감됐어요? 지난주 말에는? 지난주 말에는 1,118.8원에 마감을 1,118원. 했고요. 지난주 고점이 1,121.5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한 달 사이 뭐 남짓해서 한 40원 정도 올랐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한 3%, 4% 오르는 건데 외환시장에서는 단기에 이렇게 오르면 꽤 오르는 거죠? 예, 또 좀 특징적인 것이 사실은 연초 이후에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요 통화들을 줄을 세워 보면은 원화가 제일 성적이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연초 대비 제일 많이 떨어졌다. 예, 맞습니다. 통화 원화 가치가. 통화 가치가. 예. 환율은 거꾸로 그럼 올랐겠네요. 예, 맞습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달러를 이제 자꾸 사서 떠나려고 할 테니까 본인들 집에 가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달러 매수 수요가 많아져서 오른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맞고요. 거의 5조 이상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예. 지난주는 외국인이 맞는데 특히 원화가 약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개인분들의 영향이 큽니다. 개인요? 예. 개인은 왜요? 외국인이 팔고 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뭘 하는데요?
사실은 뭐 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사고 팔아서 환율에 영향이 있다라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 작년부터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해외 주식을 매수, 그러니까 직구하시면서 달러 수요를 적지 않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월 같은 경우는 52억 불을 순 매수했는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3.7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무역 수지가 1월이 워낙 좀 적은 달이기도 하고 원유 수입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무역 수지보다도 개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워낙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러 수요를 적지 않게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훨씬 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갈 때 필요한 달러의 양보다 우리 개인들이 해외 주식 살려고 사들였던 달러의 양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만만치 않게 많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도 나가고 우리 국민들도 나가고 예, 외국인 나가는 건 에이, 한국 시장 그만 할랜다 하고 나가는 거고 예. 우리 국민들 나가는 건 글쎄요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실망인지 아니면 해외 주식에 대한 열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겹쳤다 그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통화들보다도 이런 수급 때문에 원화가 더 아까 이제 순위가 제일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이런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난 가을 겨울에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환율은 그래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1분기는 그러니까 달러가 막 가파르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변동성과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난 4분기에 백신이라던가 뭐 바이든 당선이라던가 이런 호재를 먼저 반영해서 주가도 랠리를 보이고 달러도 약세를 보여왔는데 일단 워낙 선반영했기 때문에 좀 되돌림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1분기는 변동성이 있다가 2분기 정도 이후에 달러가 약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고 아직은 막 돈을 많이 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 경제 활동도 재개가 되고 또 백신의 효과도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갈 것이고 또 3, 4월에 물가가 꽤 오를 거거든요. 작년에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 3월과 비교하면 물가 예. 많이 올라 있겠죠. 예, 오를 건데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해주면서 2분기는 뭐 증시도 괜찮고 달러도 약세 압력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근데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고요.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세상 좋아지고 바이러스 극복되고 경기 좋아지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설명이네요. 2분기 정도는 약세고요. 좀 더 긴 그림은 너무 이제 좋아지게 되면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무조건 좋다고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왜 달러가 약세가 돼요? 그 원리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위험 선호도가 강화되면 그러니까 전체로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달러 외에도 투자할 만한 자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세상 좋아지면 미국인들이 이제 내국 말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이제 슬슬 용기 내서 하기 시작한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신흥국 투자에 뭐 눈을 돌려본다든가 뭐 그런 미국 주식만 사다가 다 분위기가 좋고 미국 주식은 비싸면 이제 뭐 브라질 주식도 사보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부양책을 계속 쓰면서 달러를 막 푸는 거예요. 이제 달러 유동성이 풀어지고 달러에 대한 그런 뭔가 흔해지니까 달러가. 그런 부분들이 약세 압력을 이제 가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환율 전망은 그럼 그렇게 좀 배우고 외국인들은 왜 자꾸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만 판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팔았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 11월부터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코로나 시작한 이후로 돈이 거의 안 들어가다가 예. 11월부터 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한국도 11월 딱 한 달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다른 시장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뭐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차익 실현 욕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생겨요?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주요국의 주요 증시 예. 그리고 또 순위를 매겨보면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예, 원화도 좀 강세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두 번째로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더 이상은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외국인들은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더 안 오를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은 비싸기 때문에 좀 주춤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단 말이 더는 안 오른다는. 예,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사실 다른 신흥국들은 주가도 그렇고 통화도 굉장히 지금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말고 다른 시장, 다른 신흥국 시장에 좀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사실 뭐 지난주는 아니지만 그 중국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식 시장으로도. 네. 그 신흥국 그 지수 안에서 중국 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느라고 우리 시장으로 돈이 좀 덜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에는 중국에 직접 투자하기가 이런저런 제한이 있어서 중국 투자하느니 중국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한국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외국인들이 많았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직접 투자하면 이제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개인분들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 신흥국 그 주식 지수들이 예. 그러니까 중국 비중을 좀 많이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더 그 펀드들이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정에서 한국 팔고 중국 간다 이거죠. 한국은 좀 덜 산다거나 예. 팔 수도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그럼 계속 이어지겠네요. 근데 이제 뭐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은 뭐 일단 중국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 플로우는 예. 굉장히 중장기적인 흐름일 것 같고요. 그래도 뭐좀 우리 워낙 반도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비관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선물의 전승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